자, 한덕수가 등장했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자아도취된 친일 매국 비리 세력인 국힘에서 자기 위원들로는 대선에 답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재명 후보의 반의 반도 안 되기에 국힘은 이미 한덕수를 끌어들이기에 물밑 작업을 벌였을 것이 분명하고 한덕수에게 오래전부터 딜을 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 그들의 생각에 이 국힘과 그리고 국힘의 그 베이스인 영남 인사들이 생각에 한덕수는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이 이것이 흠이고 국힘의 중심인 영남권 표심을 얻기에 많이 주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조선일보가 움직이고 바람잡이하면서 세상에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듯이 거의 대통령을 만드는 그 주체 세력이 바로 조선일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서 영남 인사들이 독재 정권에 힘입어 줄을 이루고 있는데 한덕수, 이낙연 등의 호남 출신을 그리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TV 방송을 문화를 보더라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연기자들이 많이 널렸지 쉽게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연기자들이나 그런 방송을 쉽게 목격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의 영남 카르텔들은 지금의 이재명 씨에게 같은 경상도 출신인 이재명 씨에게 파렴치한 잡범, 범죄자라고 하는 이런 악랄한 프레임을 씌운 것보다도 훨씬 더 잔악하고 악랄하게 그 이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빨갱이 간첩 용공 그 이상으로 몰고 가서 두 대통령이 사형까지 내리지 않았나요? 감금과 그리고 정적 죽이기 조용히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나쁜 짓을 벌이지 않았나요? 김대중 정부 전까지는 호남 사람들에게 또한 좌빨, 용공, 빨갱이, 간첩 등으로 프레임을 씌웠기에 호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향을 속이면서 분하고 억울하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5.18 그 민주화 운동의 그 헌신과 지금도 그 5.18 정신의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 타 지역 사람들이요. 제가 정치를 몰랐던 그 10대, 20대 때에 타 지역 사람들이 전라도를 갔다 출장이든 영업이든 간에 갔다 오면은 굉장히 많이 불쾌함을 그 안주 삼아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호남에 가서 자동차를 고치려고 카센터를 가게 되면은 그 카센터 그 주인이나 그 관계자 엔지니어들이 먼저 타 지역에 왔는지를 물어보고 그렇다면은 김대중 만세 10번을 그 열창을 하라고 그렇게 제시를 그렇게 반강요식으로 그렇게 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못해 극단적인 지역색을 그 지역 감정을 보이는 그런 타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또한 한쪽 얘기만 듣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전라도에 대한, 호남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듯이 굉장히 저 또한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 그렇게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생겼는데 역사를 알고 제대로 된 그 민주사회의 그 인식에 대한 도덕과 양심에 따르는 공부를 능동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라도를 부정하고 악마화로 만드는 이런 영남권과 국힘 세력들에게 그들의 그 이중적이고 그 더러운 비리를 봤을 적에 과연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이런 지역색이 정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들이 전부 다
참 영남권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벌어진 안타까운 근현대사회에 참 너무나도 어두운 그림자의 현실이고, 그 그림자가 지금까지도 계속 드리워졌으며,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우리가 반민특위회를 통해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로 기회주의자이자 염치가 없는 개인 그 욕심이 가득한, 탐욕심이 가득했던 이승만과 그리고 친일파들의 그런 아주 은밀하고도 치사하고며 그 적반하장이 된 이들의 폭력과 그 권력에 의해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후유증으로서 윤석열과 같은 이런 괴물의 탄생에 의해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국힘 인사들은 지금도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광주에 찾아가서 반성하는 척하고, 또 그 젊은 그 이 모시기 그 해외 유명 명문대학교에 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자는 광주 5.18 그 묘지에 가서 묘를 하나하나 닦으면서 뭐 삼배를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그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다 보여주기 쇼이죠. 반성하는 척 하다가도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이권에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그런 쟁점이 극단에 치러서 사람들의 그 관심이 고조가 됐을 적에는 그 국힘 인사들이나 여권이라고 하는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어떤 사람들의 인사 문제가 터지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의 고향이 전라도인지를 먼저 확인하며, 만일 전라도라면은 완전히 악의적으로 적군으로 세우듯이 몰아넣고 물어 뜯으며 비판하는 기세로 그렇게 타겟을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때에 북한 간첩이니 빨갱이니를 계속 지금까지도 사골처럼 우려먹으면서 이런 이찌기들의 표신단결을 대놓고 자극하며 그들에게 보다 충성을 요구하는 이찌기들의 그 국힘의 노예로서 더더욱 단결시켜버립니다. 지금도 부산을 비롯한 경상북도 남도에서는 정치적 의견이 대립되면은 상대에게 네 전라도가?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은 네 독립군이가?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카키 마사오라고 하는 독립군 때려잡던 박정희 친일파 정권 때부터 영남 인사들에 의해 벌어진 지역 차별이자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비정상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까지 국힘은 한덕수를 끌어들이려고 물밑 작업을 했고, 오늘 날짜에 드디어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수의 지지층을 결집시킴과 더불어 동시에 내란으로 추락된 국힘의 인지도를 올리고 떨어지고 갈라진 이 국힘에 대한 신뢰 및 단합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계산과, 또한 경제를 전공한 한덕수를 통해서 경제는 곧 국힘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이찌기들에게, 중도층에게 심어서 개혁내란에 대한, 쿠데타에 대한 윤석열의 국힘에 대한 죄를 희석시켜서 중도층과 보수에게 신뢰를 다시 심어주고 표를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국힘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호남의 중도층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계산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명예와 권력에 매우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빠른 이 국힘, 선조 때의 나라를 팔아먹은 정가가 있는 비열하고 야비한 국힘에서 벌써부터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그 선조 때에부터 이미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정가가 있던 비열하고 야비한 국힘에서부터 벌써
벌써부터 후보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그널은 이미 한덕수가 한동훈과 같이 단합한다라는 이야기 때부터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때 사람들은 눈치를 챘었어야 했습니다. 국힘 인사들, 나라까지 팔아먹고 6.25 때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학살을 자행한 이승만의 빌부터 자신들의 친일에 대한 죄를 모면했고, 그리고 친일파를 내세워서 군부 독재를 해왔으며, IMF 사태와 세월호 사태, 이태원 참사도 늘 어물쩡 넘어가기를 잘 해왔던 이런 국힘 인사들이 과연 나라까지도 팔아먹었던 이자들인데 과연 호남 인사까지 들여와서 뭘 못해 먹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카르텔을 위해서라면은 지 애비애미 되는 묘도 파서 이장시킬 정도로 정말로 양심을 배 밖으로 버리다 못해 양심이라는 것 자체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인데 말입니다. 한덕수는 잠시 후에 관상학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자는 매우 음흉한, 아주 음흉한, 음기가 가득한 그런 능구렁이와 같은 자입니다. 절대로 속마음을 쉽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자신의 계획과 진행을 남 몰래 은밀히 진행시키되 겉으로 드러남과 내면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이면 합의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늘 살아왔던 자입니다. 썩은 관료이죠. 그리고 한덕수의 출마는 은밀하게 김건희가 물밑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악한 김건희 자신이 깜빵에 가지 않고 윤석열 구속 후에도 다시 여당이 정권을 이어가야지 사면을 받을 수 있고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계산에서 자신들의 말을 잘 그동안 따랐던 한덕수밖에 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김건희는 그동안 국민의 세금을 삥땅 친 그 수많은 돈으로 물밑 작업으로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같은 이런 거짓 부정 여론조사와 다양한 루트의 인맥에게 은밀한 인맥에게 돈을, 로비금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덕수의 출마와 한덕수의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물밑 작업을 최선을 다해 할 것입니다. 김건희는 삥땅 친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서 정계 안팎으로 한덕수를 밀 것이고, 제2의 제3의 명태균과 같은 사람을 은밀히 고용해서 또 여론조작과 부정선거 조작을 일삼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이는 몰라도 김건희와 김건희 일가가 빵에 가게 되었을 적에 형량이 감소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잔머리를 어마어마하게 굴릴 것입니다. 김건희 생각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이미 끈 떨어졌기 때문에 김건희는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꼬불친 그 수많은 돈도 많겠다 생각하면서 남자는 다른 남자를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사주팔자에 윤석열의 여자인 김건희 을목일주는 윤석열과 동시에 연간에 구성되어 있는 경금일주, 즉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구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얼마든지 다른 남자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전의 남자였던 양재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윤석열과 부부가 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윤석열이가 술 기운에 뻗어 있을 적에 또는 방심할 때에 다른 남자와 그동안 불륜 및 외도의 바람을 피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김건희와 한덕수 부인이 대단히 무속적인 신점을 맹신하는 무당파라고 합니다. 무당 마니아요. 한덕수 부인과 김건희의 이러한 공통점이 그들에게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자연스럽게 한덕수가 어깨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신감이 팽창할 수밖에 없게 되며,
한덕수의 이력을 보더라도 그동안 여당 정권, 야당 정권 모두 양쪽에서 고위 관료로서 살아온 그에게 정치에 혐오를 두는 중도층을 설득시켜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은, 그리고 자신들의 입법, 사법, 행정의 그런 중요한 관직에 있는 모든 그런 카르텔들의 세력을 엮어서 이들에게 이익을 제한할 때에는 오직 답은 한덕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자연스럽게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덕수는 자신이 마치 지금까지 대통령인 양 매우 건방지고 오만하게 행동해왔습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대행의 권한을 넘어서 매우 부정하고 무례하며 하지 말아야 할,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자신의 권이 바뀐 그런 무례하고 건방진 행위, 주제를 넘어서 오만한 그런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매우 반발 중이고 한덕수의 탄핵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는 과연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덕수의 관상에 대해서 이제부터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를 살리며 이념 대립을 줄여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를 말아먹고 국가를 초토화낼 수 있을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100% 부정적으로 국민 몰래 뒷구녕을 파서 국가를 말아먹고 국민에게 큰 뒤통수를 쳐서 국가를 날려먹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덕수는 모든 신체가 위아래로 길쭉합니다. 오행의 그 형상으로 본다면은 목의 기운에 가깝습니다. 목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발전과 연구, 성장, 그리고 명예, 그리고 관직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덕수는 키가 큰 사람은 아닙니다. 얼추 봤을 적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볼 때는 키가 굉장히 커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략 178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물론 49년생 치고서는 당시 또래 중에서 키가 큰 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행에서 목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상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한덕수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편안하거나 푸근하거나 뭔가 자비롭거나 위험 있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과묵한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뭔가 대단히 권위적인 의식으로서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과묵한데 뭔가 적극적이지는 않고 음흉해 보이는, 숨기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뭔가 욕심이 가득한데 대놓고 적극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 같지는 않고, 분명한 것은 사람이 뭔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뭔가 감추는 것이 많은 듯한 음흉함을 느끼게 합니다. 과거 조선 왕조의 사극에 나오는 인물로 비유한다면 영의정이나 높은 신분보다는 그냥 왕 옆에서 보조하되 뭔가 밀실을 꿈꾸는 내시와 같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높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관록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는 그의 얼굴, 특히 이마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사람, 특히 정말로 편견으로 가득한, 잘못된 사고로서 가득한 이 찌개들은 한덕수는 서울대를 나오고 국가의 최고 공무원직을 40년 이상 해오면서 현재는 국무총리까지 맡고 대통령 권한직까지 이행하는 이런 한덕수에 대해서 분명히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마가 잘 발달되어 있고 진한 눈썹도 같이 참조해 볼 때에 이런 부분에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20대 후반까지 또는 30대 초반까지의 관상이 매우 발달되었고, 이에 따른 30대 초반까지의 운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뜻으로 이 시기까지 학업 공부도 매우 잘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관록궁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국가의 높은 공무원 관료직에서 지금까지도 승승장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호남 출신이 영남 인사들이 가득한 국가 관료직에서 여당 정권과 야당 정권 모두 관료직을 양쪽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한덕수는 이마가 높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의 삶의 목표와 이상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관료의 출세를 위해서 높은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큰 눈과 높은 산근 콧부리와 콧대와 코가 잘 발달되어 있기에 그렇게 관료로서 자기 의지와 노력까지 더해서 힘차게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전생에 그 타고난 관록복을 입고서 말이죠. 그런데 이마의 높낮이에 비해서 이마의 좌우 넓이가 뭐 문제될 건 없지만은 저는 살짝 좀 넓지 못하다라는 것이 좀만 더 넓었으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정도의 넓이는 나쁜 편은 아닌데 이는 높은 이상에 비해서 마음과 도량의 폭이 그만큼 넓지 않다라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덕수의 눈썹은요 굉장히 진하죠. 70세 중반인데 벗겨진 머리 외에 머리와 눈썹의 모발이 전부 다 숱이 진한 편입니다. 이는 양의 기운이 아니라 음의 기운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의 기운, 안에서 밖으로 확산하고 뻗어나가는 외향적인 기운인 이런 양의 기운과는 달리, 남자적인 기운, 남성적인 기운과는 달리 음의 기운은 밖에서 안으로 응축하려 하고 수비적이고 보호적인 성향이 강하면서 내향적이고 여성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진한 눈썹 사이에 미간이 넓고 밝기에 이 미간이 밝기에 지식적인 안목과 그리고 관심, 인연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간 것이죠.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이분은 분명히 신문이나 또는 책과 같은 이런 학문적인 관심과 노력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눈썹 끝 부위가 아래로 처진 약간의 팔자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자 눈썹을 가진 사람이 코까지 잘생기면 대부분 엄청난 부자입니다. 한덕수의 코는 두께가 있으면서 위아래로 길고 얼굴 면적 대비 코도 큰 편입니다. 한덕수는 무려 87억의 재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재산은 인구의 재산은 현재 5억 중반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평균 자산은 9억 원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은 29억 원대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채와 대출, 순수 자산 다 포함된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자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의심이 되기를 한덕수 저 사람이 과연 그동안 87억 원의 자산을 축적함에 있어서 과연 정직하게 축적됐나, 정직하게 모았나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은밀하게 뒷거래를 통해서 축적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 과정이 과연 정당했을까라는 의문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산근, 콧부리를 얘기하죠. 미간과 코 사이에 있는 양눈 사이에 있는 그 부위요. 이런 산근, 미간에서 산근을 거쳐 콧부리를 거쳐 코로 내려오는 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콧부리가 낮질 않고 튼실하고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강하고 그리고 어디서 절대로 꿀리거나 밀리거나 또는 위축당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음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절대 어디 가서 패배하는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눈도 큽니다. 눈이 부리부리하죠. 선천적으로 이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들은 기가 셉니다. 동그란 눈이 아니라 옆으로 길면서 눈꼬리가 아래로 처진 부리부리한 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성적인 냉철함과 그리고 뚝심까지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진 눈꼬리를 가졌는데 이 처진 눈꼬리가 바로 한덕수 관상의 아주 취약한 가장 나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하셔야 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처진 눈꼬리는 100% 음흉한 음상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최근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 반박하고 지지하는 한덕수의 기세, 바로 저 콧부리와 큰 부리부리한 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꼬리가 아래로 많이 처진 사람은 음흉한 사람으로서 남몰래 무슨 꿍꿍이를 벌일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행해서 일과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타인들이 절대로 한덕수 이 사람의 속마음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한덕수는 자신에게 불리한 단점이나 비밀을 절대 남들이 모르도록 은폐하고 숨기며 감추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상의 특징이죠. 이런 음상에 더해서 인중까지 길고 입술이 얇기에 말수가 적고 사적이고 감정적, 감성적인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며 냉철하게 차갑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입술이 얇고 귀가 칼기인 것으로 봤을 적에는 대단히 냉철한 사람, 맺고 끊는 것을 특히 자기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맺고 끊는 것을 아주 냉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크다라고 했죠. 눈의 안광이 강합니다. 그만큼 관료직에 대한 출세욕이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세가 매우 베이지 이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사람이며 그만큼 전생 인연과 전생의 복덕이 그만큼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한덕수가 주제넘는 행위를 했던 것 또한 관료직과 그에 따른 이권 추구를 위한 그의 한없는 관료직 욕심 때문이고 그에 대한 넘쳐나는 기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랫 눈두덩이가 윤석열처럼 너무나도 심하게, 아니 윤석열보다도 더 부풀어 있죠. 두툼하고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윤석열 눈관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참으로 아랫사람들의 비리를 많이 눈감아주고 아랫사람들을 부정부패로서 많이 감싸며 또 그들과 이권을 해먹었다라는 느낌이 정말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윤석열보다도 아랫 눈두덩이가 심하게 붉어져 있는데 누가 보면은 벌에 크게 쏘였거나 아니면은 한 대 쳐맞았을 것만 같이 심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자기 사람들이다 생각하는 인맥에게 그들의 부정, 정관예우 이렇게 많이 챙겨줬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청정한 관료가 아니라 부패한 음흉한 관료 그 자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한덕수가 뒤를 봐줘서 승진하거나 출세하거나 돈을 번 아랫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처진 눈꼬리를 가진 눈이라고 했죠. 굉장히 나쁘다고요. 근데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큰 짝눈에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도 두꺼운 것으로 봐서는 두툼한 것으로 봐서는 음흉하게 남몰래 뒤에서 자신의 이권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챙긴 그런 능구렁이형 관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칼기에 까지 더해서 한덕수는 간혹 인색함을 보이는 이기심도 표현하는데 자신의 이권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남몰래 음흉하게 아주 힘차게 챙기는 자입니다. 아랫입술까지 더해서 두툼한 입술까지 더해서 한덕수는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냉철하고 냉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 처진 눈꼬리와 심하게 부분 아랫 눈두덩이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끔 하는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또한 큽니다. 결코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할 때는 입이 삐뚤어져 보이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것을 보면은 역시 한덕수가 말하는 것에 그 100%를 믿을 수 없는 허세가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거나 아주 화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이 삐뚤어진 남자에게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남자에게 오른쪽으로 입이 삐뚤어지면은 자신의 여자의 좀 더 입김과 그 관여가 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의심할 수 있으며 윤석열처럼 말이죠. 그리고 입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 입이 삐뚤어진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거짓과 과장을 말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이 삐뚤어진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를 부풀리는 것,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실됨, 솔직함, 이거하고는 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입이 좀 삐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게 구업을 저지른 것에 대한 그런 과보가 있었는지, 나름대로 입을 스스로 교정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성형외과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 솔직함에 충실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말에 절대 제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트집 잡지 않기 위함, 특히 제가 한 말에 있어서 100%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확신과 그것이 또한 거짓이 아닌 참됨과 진실과 솔직함과 선행을 위한 목적에서 그 방향에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입이 삐뚤어진 거 정말로 다시 스스로가 그거를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기에 조금이라도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도록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저도 모르게 좀 과장된 표현이나 아니면은 거짓 얘기를 딱 하면은 요즘에는 원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바로바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종원 씨가 지금 크나큰 논란에 빠졌잖아요. 저는 그러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 또한 고통의 원인이자 고통의 결과로서 제 스스로가 괴로워지고 싶지 않고, 이 방송의 많은 구독자분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신뢰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약속과 같은 제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서 스스로가 떳떳해지고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과 행복의 원인을 쌓을 수 있음을 원하기에 저는 제 삐뚤어진 입에 따른 제 마음을 늘 관찰하고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여하튼 자, 한덕수의 귀가 칼기에 속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 인정을 보이거나 뭐 정을 뭐 이렇게 많이 뭐 이해관계를 뭐 이렇게 크게 따지면서 뭐 많이 관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정은 별로, 맺고 끊는 면이 매우 냉철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돈 관계, 이익 관계에서 굉장히 냉철하게 그렇게 맺고 끊음을 대하는 게 바로 칼기의 특징입니다. 코를 감싸는 관골의 모양,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지금의 70대의 모습에서 말이죠. 50대의 사진을 보면은 그럭저럭 관골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이 나이가 드니 관골이 발달됨이 아니라 아래로 그냥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관골입니다. 관골이 뼈로 이루어짐이 아닌 살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이런 관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관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관골이 적절히 발달됐다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유능한 능력이 출중한 아랫사람들과의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시절 때 40대에 또는 50대에 60대까지 그 아랫사람들과의 인연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말년의 아랫사람들과의 인연 부위는 턱 부위이고, 중년 부위의 인연은 바로 관골입니다. 그리고 관골이 발달된 사람들은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기세가 넘칩니다. 관골이 발달된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서도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훌륭한 아랫사람들의 인연이 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쌓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이 관골이 발달된 사람들의 훌륭한 덕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종교인 중에서는 성철 큰 스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관골은 얼굴 앞으로 튀어나온 관골과 양 옆으로 퍼진 관골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얼굴 앞으로 튀어나온 관골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조직 안에서 이 내실을 주로 다지는
측근, 이 내시를 다지는데 유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아랫사람들과의 인연과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자신의 그런 가능성을 추진력과 기세를 의미하고, 밖으로 퍼진 관골은 본인과 아랫사람 모두 대외적으로 밖으로 외교적으로 활동력이 뛰어난 능력 좋은 아랫사람들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골 안과 밖 모두 두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에서 비치는 기운이 매우 선한 기운이기에 국가 안으로 활동하는 아랫사람들이나 또는 국가 밖으로 활동하는 외교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모두 인연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은 어땠을까요?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관골 모양이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관골이 안쪽보다는 밖으로 보다 살짝 발달되어 있기에 주로 안보다는 이 국외적으로 밖으로 활동하는 아랫사람들의 인연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성공했던 것이고, 달러를 이 외교 정책을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은 그냥 관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 코관상이 복코관상이기에 독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이 타고난 재물복의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가 후진국에서 경제개발국으로의 성장이 성공하고 이루어지며 지속되고 발전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률이 높았던 때이기에 올림픽까지 대내적으로 그 활동에서 성공하여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내적 아랫사람에 대한 그 인연에 의해서 박정희는 총살당했습니다. 김대중 정 대통령은 관골이 위에 이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보다는 좋지 못하지만은 이분 또한 외향형 관골의 소유자로서 코 모양이 좋기에, 코의 관상이 좋기에 외교적인 능력을 통한 국가 부도의 위기를 극복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퇴임 후나 사망 이후에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성철 큰스님에 비해 크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아랫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더 덜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골은 별로입니다. 이분은 밖으로 발달된 관골인데 아닌 밖으로 퍼진 그런 밖으로 발달된 관골인데 코가 화살코입니다. 복코이죠.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의 국가 경제의 그 위기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정책이던 또는 긍정적인 정책이던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완전히 밖으로 벌어진 관골인데 콧구멍이 보이질 않아서, 그리고 콧구멍과 코끝인 준두, 난대정이 또 좋아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내수 경제나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다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는 괜찮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골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뻥 뚫린 코입니다. 뚫린 콧구멍의 리더는 한 조직의 경제가 콧구멍 밖으로 죄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에 대한 문제와 경제정책 실패로 국가 부도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제와 관련돼서, 재테크와 관련돼서, 자산관리와 관련돼서, 그리고 부자를 꿈꾸는 이런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 그 구성원 중에서 절대로 들창코, 돼지 콧구멍코 이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말아먹고, 여자들은 사치와 향락이나 낭비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며, 더불어 여자 들창코는 굉장히 음란하고 음흉하며 굉장히 성을 굉장히 밝힙니다. 그리고 들창코는 성격이 너무 기복이 심해서 굉장히 화를 잘 내고 좀 성격이 지랄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들창코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내란숙의 친일 납잡이 윤석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저에 대한 이런 비판의 대상이 말이죠. 야당이면 야당만 비판하거나 여당이면 여당만 비판하지. 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말이죠. 저는 중도를 지향하는 보수입니다. 중도에는 여당, 야당이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일 앞잡이 내란숙의 윤석열, 관골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통한 훌륭한 능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처럼 관골에 발달되지 않았는데 검은 점까지 있는 사람들은 악질적 아랫사람들, 세상을 파탄내는 정말로 고집불통의 악질적인 사람들이 아랫사람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은 없지만은 능력이 좋은 유능한 아랫사람들의 인연은 없거니와 물론 한둘은 있을진 몰라도 거의 대부분이 무능한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그 아랫사람들을 채용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러죠. 이전 정부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골 부부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골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코에 높낮이까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이는 곧 신중히 생각하지 못하거나 섣불리 생각하거나 또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 이상주의적 그렇게 생각해서 현실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사람이 뽑은 인사들은 좋은 사람들도 있죠. 코로나 방역을 잘했던 누군가요? 그분하고 그리고 강 외교관 그분하고 말이죠. 김씨인가? 여자 외교관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들을 빼고서는 많은 인사들이 죄다 문제였죠. 항상 좋은 결실보다는 배신과 뒤통수와 내부 분열, 그는 수박 단합 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반고래 관상, 역적의 관상인 윤석열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온갖 거짓 루머와 그리고 같은 민주당에 대한 해방지를 노무현 전 정권부터 열심히 노무현 정부를 심각하게 비판했던 그런 내부 해방질의 시발점인 이낙연, 부동산의 붓자도 모르는 비전문가 김현미와 실제 경제의 최전선에서 실전으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글쟁이 이론쟁이였던 장하성, 그리고 반고래 관상 윤석열에 의해서 멸문지화당했던 조국 등등이 다 아주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특히 장하성과 김현미는 경제수장으로 활동했는데 이들의 관상은요, 학자 스타일의 관상일 뿐입니다. 경제장관으로 앉힐 사람들은 항상 콧구멍이 안 보이고 코가 크며 눈이 선하고 그리고 이목구비부터 해서 행동가짐,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두가 다 불을 불러오고 그 부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관상의 소유자들을 그런 관상을 가진 능력 출중한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데 이런 김현미나 장하성과 같이 장관으로 문재양이 앉혔으니 경제가 실패를 했던 것이고 최저 소득 수준을 시급을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게 어이없게 턱 빠지게 올린 것이며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말도 안 되게 진행해서 120% 이상의 그런 성장을, 집값 상승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윤석열이 자꾸만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하지만은 민주당 사람들 부동산만큼은 절대로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양이 뽑은 최고의 작품, 이낙연보다도 훨씬 더 최고의 작품인 윤석열 또한 그러합니다. 윤석열은 관골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비대칭의 짝짝이 관상에 사악한 속마음이 이글이글거리는 그 살기 넘치는 눈의 기운과 한덕수처럼 심하게 부푼 아래 눈두덩이와 발달되지 않은 관골 부위에 더해서
관골 부위에 시꺼먼 흉점까지 있는 이자는 진정한 유능한 아랫사람과는 전혀 인연이 없고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고 무능하며 부패하고 몰락하고 파괴하고 썩어 만들게 하는 그런 악질적인 인물만을 죄다 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관상이 바로 윤석열의 관골 관상입니다.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골이 발달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것은 살해에 그리 보여지는 것일 뿐 이자 또한 관골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람으로 타고난 관골뼈가 발달된 사람이 아닙니다. 눈두덩이를 비롯한 전반적인 부위를 참고했을 적에 한덕수 또한 정관예우로서 비리 관료들의 특징인 아랫사람들의 눈 감아주기, 비리 감싸주기, 그리고 로비로서 아랫사람들을 은밀히 챙겨주는 그러한 행위를 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아랫사람들, 출중한 그런 능력자, 제갈공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실력 있는 아랫사람 인연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십성열처럼 유능하지 않은 관료, 무능한 인재,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쇠퇴하고 손실을 일으키는 그런 아랫사람들을 많이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어서 각기 장관이나 아랫사람을 둔다면은 제2의 문재인 참사, 제1의 윤석열급 부정한 관료의 낙하산 인사 꽂아넣기 부패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뚜렷하게 명확히 보여집니다. 게다가 한덕수는 전체적으로 턱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턱이 짧죠. 턱은 70세를 보는 부위인과 동시에 말년에 그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아랫사람들, 유능하고 복덕이 출중한 노년의 아랫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고 한덕수 본인의 턱이 짧기 때문에 다른 부위는 다 길어도 초년을 상징하는 이마까지의 부위와 중년을 상징하는 눈썹부터 그리고 코끝까지 그리고 말년을 상징하는 부위에서 인중서부터 턱 부위까지의 중에서 유독 이 턱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말년이 역대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중에서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 70세 중반인 이 한덕수를 적극적으로 따르거나 또 능력을 보이는 복덕이 출중한 아랫사람 또한 많지 않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이재명 대표에게 좀 아쉬운 부분 또한 이 관골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전체적인 관상 부위를 종합해 봤을 적에 중년 때보다는 노년 때에 가서 아랫사람들, 출중한 아랫사람들과의 인연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랫사람을 통한 더불어 발전하는 스타일이보다는 홀로 독수공방 자수성가하는 외로운 스타일인데 대신 노년을 상징하는 부위인 턱이 이 노복궁이 아주 튼실하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분이 60세 이후부터 특히 70세에 가서는 뭐 그때는 대통령직은 하지 않겠죠. 물론 이번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70세에 가서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말이죠. 근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나이 들수록 노년이 되면 될수록 진짜 진국인 아랫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한덕수 입꼬리가 처졌죠. 이분 60대의 관상을 보는 부위입니다. 입꼬리가 처진 사람은 매우 고집이 세고 고지식하며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론을 내리는 부정적인 사고가 강하고 심술이 굳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구성하는 양쪽 볼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심술이 강하다는 것이고 탐욕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관상서에서 입꼬리가 처진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단히 안 좋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입술 양끝이 아래로 처져 내린 그런 밥그릇이 뒤집혀진 것 같은 이런 입모양, 입꼬리를 가진 사람은
성격이 거만하고 잔악하며 모든 일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반론 제기를 잘하고 공격적이며 하는 일에 성사가 되기를 어려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포자기 일을 잘하고 노력이 부족해 낭비가 많고 재물이 모이지 않아서 가난한 상으로 본다고 했고요. 또한 소극적인 성격이라 안정된 직장 생활이 더 적합하고 여성에게는 남성의 사랑을 받지 못해 이혼까지 당할 수 있는 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70세가 넘고 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죠. 자, 한덕수가 국민의 대변인이 된다면은 윤석열의 저 입꼬리 관상처럼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더욱더 수위 높여서 말아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인중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인중에 해당되는 부위가 위아래로 길죠. 숱이 많은 진한 눈썹과 긴 귀 모양을 참고할 때에 한덕수는 장수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기준이란 8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한덕수의 인중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또한 한덕수의 관상의 그 단점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결정적인 그 심성, 본성을 또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인중의 모양이 뚜렷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중은 50대의 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중은 40대를 상징하는 코와 소리로서 언어적인 표현을 담당하는 그런 60대의 운세를 상징하는 입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재물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및 건강과 50대의 삶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중입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인중의 골의 깊이와 모양이 흐지부지합니다. 제가 굉장히 사진을 인터넷에 구글 통해서 많은 사진을 검색해 봤는데 정말로 다 하나같이 인중골이 깊지 않거나 또는 모양이 뚜렷하지 않고 흐지부지합니다. 이것이 한덕수 관상의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중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자제력이 약하다라고 관상서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 일이 없을 것이거니와 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결실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표현이 흐지부지하고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인중은 자고로 인중골이 적절히 깊고 모양 또한 뚜렷해야 합니다. 특히 코 아래서부터 내려와 입술 윗부분에 이르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인중의 폭이 넓어지는 이런 사람은 50대 후반에 들수록 결실과 보람과 행복을 얻는 타고난 복을 가진 자로서 50대의 인생이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합니다. 한덕수는 지금까지 표현이 참으로 분명하고 뚜렷하며 명확하지 못한 그런 표현으로서 관료직을 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50대에 가서는 50대 이후부터는 더욱더 그랬고요. 음의 기운이 많은 상에 더해서 이런 인중의 모양까지 더하기에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몰래 뒤에서 이면 합의를 통해 국가의 위기를 여러 번 자초했던 사람이 바로 한덕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시절의 이명박 정부 때에는 오죽하면은 반쪽 일본인이었던 월삼명박 이명박조차 한덕수의 은밀한 이면 합의에 국가에 큰 손실을 일으켜 한덕수를 대놓고 싫어했을까요? 그래서 한덕수가 당시에 관료직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한덕수가 대선을 꿈꾸고 있습니다. 두더지 게임처럼 윤석열을 때려서 쏙 들어가겠더니 골치 아프게도 바로 한덕수가 튀어 올라와 버렸죠. 한덕수가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50대를 상징하는 인중에 이어서 60대를 상징하는 입관상 부위. 여기서도 오히려 지금까지 봤던 관상 중에서 제일 나쁜 관상,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아랫입술과 입꼬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도 더 두드러지고 말할 때에 윗치아가 아닌 아래치아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자기 생각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심각한 이기주의자, 자기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대단한 인생 이기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두드러진 자는 남들에게 커피값조차 베풀거나 희생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나에게 커피값, 밥값 등을 베풀거나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더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자기밖에 몰라서 남자를 무시하고 또 남자가 돈 쓰는 것을 대단히 당연시하는 매우 그릇되고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보여주는 여자들이 많기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남자복, 남편복이 없습니다.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몇 년 전서부터 여자들의 메이크업 중에 아랫입술을 윗입술보다 두드러지고 뚜렷하며 돋보이게 만드는 이런 메이크업이나 성형이 유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들의 헛된 망상과 지나친 과욕과 이성에 대한 이기적인 조건 거래를 사랑이라고 여기는 매우 잘못된 시대적 그런 발상이 여자들에게 팽배하게 유행처럼 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잘못된 징표입니다. 여하튼 아랫입술이 두드러진 자는 인색하고 이기적입니다. 윤석열도 그랬고 한덕수 이자도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것만을 생각하는 썩은 그런 능구렁이 관료라는 것이죠. 팔자주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팔자주름이 뚜렷한 사람은, 한덕수는 팔자주름이 뚜렷합니다. 근데 입 양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팔자주름이 끊어져 이 긴 입꼬리가 이 턱 아래까지 내려왔는데요. 팔자주름이 뚜렷한 사람은요, 그 해당되는 나이대까지의 자신의 직업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팔자주름이 뚜렷한 사람은 역시 자신의 일과 직장에서 우유부단하지 않고 맡은 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및 적성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천적인 직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 업종에 집중과 그 추진력을 잘 이어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콧망울, 난대정리에서부터 흐르는 이 팔자주름이 아래 턱까지 쭉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입 양쪽 끝 부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팔자주름은 입꼬리 아래에서 시작해서 턱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입꼬리가 심하게 처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덕수 관상 중에서 제일 나쁜 관상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관상은 국가의 관상 그 자체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저 처진 입꼬리에 있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 복을 없애거나 차버리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제가 관상서에 그 해당 기록된 내용을 위해서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입꼬리가 지나치게 아래로 축 처지다 못해 너무 뚜렷하게 턱 아래까지 길게 내려갔다라는 것. 한덕수 이 사람은 60세에서부터 80대까지의 하는 모든 관료 일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50대에서부터 80대까지 하는 모든 관료 일들이, 40대 후반서부터 80대까지 하는 모든 관료 일들이 부정이며 상대국을 위한 간천 노릇, 그리고 상대방에게 퍼주는 그런 우리에게는 전혀 이득과 발전이 되지 않는 국가의 추락과 피해만을 일으킬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라는 것이 저 입꼬리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입꼬리가 한없이 아래로 쫙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가를 망치고 국가를 패망하는 그러한 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입꼬리 옆에는 심술보까지 있습니다. 이 덕지덕지한 이 심술보요. 이는 그가 60세 이후부터 직장과 관직과 자기 위치와 관료직에 대한 탐욕심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것을 넘어서 그 주름이 턱 아래까지 꽂혔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전부 폭망이나 실패 등의 부정적인 결과만을 자행한다라는 운명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지난 관료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이룩해온 그 업적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분석하면은 쉽게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비판을 해볼까요? 이 자는 고향을 속이고 관료 생활을 해왔던 자입니다. 고향이 전라도인데 충청도라고 속이다가 같은 전라도 출신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들어오고서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고향 정보를 전라도라고 수정했다라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거 군부 독재 시절 당시 얼마나 많은 호남민들이 차별을 당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반대로 호남민들에게는 한덕수란 존재가 자신의 고향을 자랑스러워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냐, 자신의 이권만을 위해 은밀히 고향까지 속인 정말로 더러운 한덕수,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과 같이 거짓과 부정의 편에 서는 것을 상식 있는 호남 사람들이 과연 한덕수 좋게 볼까요? 제가 만약에 호남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떳떳하지 못한 야비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진짜 아주 매정하게 내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찌기들이 저희 채널 댓글에 저보러 빨갱이니 뭐 종부 북한으로 가라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고로 저희 집안은요 경상북도 안동 대구 출신이고요. 물론 저는 경기도 북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가는 이북 출신입니다. 한덕수는 그 정도가 심각함을 넘어서 배신과 은밀하고도 남모르게 진행한 그 이면 합의, 나라를 팔아먹는 간첩활동, 매국활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1995년 한미자동차 슈퍼 301조 우선 협상국 지정 요청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 때였죠. 당시 우리 정부는 통상산업부 무역심의관을 수석 대표로 하고 외무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표단을 꾸려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때 통상무역 실장이었던 한덕수는 협상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이자는 협상팀 몰래 미국과 비공식 협상을 벌리는 월권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쪽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하기로 독자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팀에 이를 통보했죠. 협상팀은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크게 한덕수에게 미국에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이권을 챙겨줘서 미국을 등에 업은 한덕수의 이런 비열한 반칙 행위가 흐지부지되고 불리한 협상은 그대로 추진돼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익이 우선이 아닌 미국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2000년과 2003년 중국과의 많은 협상도 음흉하게 은밀한 이명 협상을 통해서 우리 경제, 휴대폰 산업, 삼성 휴대폰 수출에 크나큰 악영을 준 주범이 한덕수였습니다. 중국 측의 보복 조치로 촉발된 많은 협상 파동 사태 말이죠. 그때 한덕수가 우리의 입장이 아닌 중국 간첩처럼 우리에게는 불리하고 중국에게는 큰 이득이 되는 이런 불리한 이면 합의를 눈구렁이처럼 남모르게 티 안 내고 자행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감추다가 2년 후에 가서야 발각이 돼서 해당 관직에서 사퇴를 했던 한덕수, 당시 중국 간첩과 같은 행위를 했던 자, 지금 이 찌기들이 제일 혐오하는 중국 간첩과 같은 그런 행위를 했던 자가 바로 한덕수입니다. 그런데 사퇴를 했으면 모든 권한을 전부 내려놨어야 하는데, 이자가 해당 관료로서 받았던 것 중에서 강남에서 최고급 헬스권 무려 1억 원이나 되는 헬스권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나 더욱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스키야마 끼로가 본명이라고 하는 바리바리 반쪽 빨리 출신으로 심히 의심이 되는 월삼명박 이명박 정부 때에 한덕수가 당시 주미대사였는데, 이때 또다시 한덕수는 미국 간첩이 돼서 이면 합의를 은밀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미국의 제약기업하고 국가에 큰 손실을 일으키는 이변 합의를 통해 은밀히 몰래 진행해서 큰 문제가 되었죠. 이것을 복지부가 알아내서 합의를 막아버렸는데, 월삼명박 이명박조차 한덕수는 매국노 아니냐면서 한덕수를 바로 관료직에서
잘라버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당시의 정권은 당시의 당은 새누리당, 지금의 국힘의 전신이었죠. 국힘의 그야말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입니다. 한덕수는 독도는 절대로 한국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큰 소리 쳤다가 바로 부정을 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는 당시 친일 매국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 당시 많은 청와대 관료들이 전부 친일파들이 가득했고, 일본에게 퍼주기만을 하다가 뒤통수만 연달아 맞는 윤석열이었는데, 한덕수 이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져서 말실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문제 그 자체였습니다. 청와대 관료들 내부에서도 독도는 일본에 넘기자라는 은밀한 메시지와 행위가 지하철과 안국역 지하철 등의 여러 지하철과 그 정쟁기념관의 독도 전시회까지 없애버리고, 그리고 한일 외교 협상 문서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완전히 일본 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분위기였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한덕수가 그렇게 독도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한덕수의 반복적인 상대국 만행을 보면은, 상대국을 위하는 이런 간첩 행위의 만행을 보면은 과거 이완용이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한덕수는 간첩이고 매국노 그 자체이며 제2의 이완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면 합의는 단지 이면 합의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이 생각을 발전시켜서 깊게 추론하셔야 합니다. 바로 백마진 또는 전관예우의 은밀한 뒷거래 이익, 중국식으로 말한다면 관시 같은 개인적이고도 불법적인 거래가 분명히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과거 한덕수는 공직 퇴직 이후에 수십억 대의 급여와 고문료를 수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2년 공직을 떠난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말이죠. 그렇게 사퇴한 이후에 10년 사이에 무려 재산이 42억 원이나 증가를 한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고문료와 보수를 받은 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거뜬히 들어가는 한덕수가 또한 문제가 된 것이 자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빵원이라고 말해서 크나큰 논란까지 야기했다는 것도 정말로 쇼킹합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2013년 국내에서 벌어진 일왕. 자, 자꾸만 언론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왕을 천왕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제안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왕이라고 해야지 천왕이라고 부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왕이라고 하는 그 근원은 절대로 우리 민족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랫사람이었으면 아랫사람이었지 윗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왕 생일 축하연에 한덕수가 2013년 참석해서 큰 논란을 또 일으켰죠. 왜 우리의 백제들이 세운 나라인 일왕, 우리를 무참히 밟고서 반성조차 하지 않고 기거만장하는 일본 따위의 그 외왕의 행위를 우리나라에서 그걸 자꾸만 진행하게끔 그 정부에서 방조를 하죠. 이는 분명히 국힘 친일 세력의 은밀한 주도와 일본 우익 세력들 정한론을 지금도 주장하는 요시다 쇼인의 한국을 지배해서 한국을 노예 삼자 라고 18세기 중반부터 떠들어댄, 그리고 그 정신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아베 그 일당들, 이들이 주장하는 이들의 그런 정신적인 정치적 철학의 그 상징인 정한론을 주장하는 이런 일본 우익 세력들의 은밀한 주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나라에서 일왕 생일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거 누가 참석했죠? 나경원을 비롯해서 여러 국민의힘 인사들과,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그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 정신 나간 인사들도 여기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경원이 당시 참석해서 비겁한 어버버 더듬더듬 변명을 늘어나서 그때 이후에 나경원의 별명이 나자위 국시장 나베라는 별명이 붙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한덕수가 재정경제부 장관이자 부총리로 활동했을 적에 저축은행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폭 완화를 했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돼서 결국 금융위기로 인해 저축은행 연쇄 영업 중단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저축은행 사태의 그 사태의 피해자만 10만 명, 피해액은 최소 1조 3천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당시 규제 완화의 책임자였던 한덕수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일반 시민들은, 서민들은 모르죠. 그리고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돼서 논란이 불거졌던 적도 있고 이해 등등 여러 더럽고 추잡한 논란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게 바로 한덕수의 더러운 과거들 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자가 과연 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찾아보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다가 이제 그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죠. 대통령 권한 대행을 성실히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과 사심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주제넘는 짓거리를 부정적인 짓거리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것이었죠. 한덕수는 부정의 편에 서서 내란 수계 윤석열과 줄리 김건희의 수많은 범죄 의혹을 부정했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도 거부했습니다. 그런 법률안은 모두 합법적이고 적법한 민주주의적 법률과 절차를 거쳐서 제출된 법률안인데 이것을 한덕수가 지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건방지게 거부를 한 게 크나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덕수는 역적의관상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를 공모했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자입니다. 주범급의 공범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지가 뭔데 임명하지를 않을까요? 정말로 지가 대통령인 양 그렇게 부렸다는 것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다양한 심각한 범죄, 그 논란거리는 자세한 것은 인터넷 나무위키에서 한덕수 비판 및 논란을 검색하면은 엄청난 분량 페이지에 한덕수 비리들을 보게 되고 읽고 읽다가 지겨워서 못 읽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한덕수가 제가 관상 부위를 비판한 것에 대한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엄청난 분량의 그 관료직으로서 실패하고 부정을 저질렀던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지금 발표한 거에 있어서 대통령 출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특히 중도층들은 저들의 늘 말바꾸기의 새치허와 이제 곧 있으면 벌어질 눈물쇼, 큰절쇼 이런 거에 또 중도층이 넘어가서 그냥 나한테 내 먹고 사는 거에 그 문제 없으면은 잘해주는 편이 그쪽만 찍으면 됐다라는 이런 안일한 사고로서 한덕수를 뽑으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제2의 이찌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얼마든지 뒤바꿉니다. 나라도 팔아먹고 자기 애비애미 되는 묘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거를 뒤바꾸는 식으로 이장하는 놈들이 저들인데 아주 배응망덕한 저런 놈들이 저들인데 말 바꾸기를 뭐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기본이죠. 특히 20대 30대 사람들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말이면은 뭐든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굴리고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인생의 지혜가 부족한 이런 20, 30대들은 이준석과 같은 새치혀나 또는 국민의힘의 저런 거짓말에 윤석열과 같은 또 이런 거짓말과 위선적인 행위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지나온 행적과 그리고 그 사람의 언행일치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대승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대변인이 되어 왔는 사람인지를 따져서 그런 비리가 없는 사람을 뽑아야지
제2의 윤석열급이다라고 비유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국가를 파괴하는 거에 있어서는 둘 다 비슷한 수준인 이 한덕수를 뽑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관상을 마무리를 이제 슬슬 지을 것인데요. 한덕수 이자는 말년운이 전체 운에 비해서 절대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턱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발달되지 못하고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많이 쳐져 있어서 이 입꼬리 하나에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통령직에 당선되면은 저 처진 입꼬리식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처지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과 책임을 이루는 대통령이나 핵심 관료들은 절대로 입꼬리가 처지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당 정책은 전부 부정적으로 흘러서 부정적이고 처참한 결과를 낳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윤석열의 입꼬리가 심하게 아래로 처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말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말아쳐먹다 못해 반골의 기질, 역절의 기질답게 임기 내에 역적질만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결국 서민들에게 자기를 뽑아준 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내란죄까지 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윤석열이 뽑은 한덕수의 입꼬리는 뭐 과간이고, 한덕수의 입꼬리보다도 더 심각한 입꼬리의 관료가 있습니다. 바로 친일파, 아주 친일파의 일대장 김태효의 입꼬리입니다. 이자를 등용함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관료의 뉴라이트 신친일파들을 죄다 등용시킨 것도 모자라 독립기념관장에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정당화하는 친일파 뉴라이트 경상도 부산 출신인 아주 악질놈을 앉힌 것도 이자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는 음흉한 능구렁이 배신자 관료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능구렁이처럼 남 몰래 음흉하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즉 이자는 능구렁이입니다. 능구렁이도 그냥 능구렁이가 아니라 욕심이 어마어마한 아나콘다급 능구렁이입니다. 그가 취하는 스탠스는 늘 분명하고 정확하며 뚜렷하고 지치적인 자세가 아니라 모호한 태도, 애매한 태도와 물타기식으로 관료 승진 및 은밀한 뒷거래와 이면거래로서 국가에게 해가 되고 상대국에게 이득만 되어서 상대국에게 이권을 챙기고 그 상대국의 등을 업어 자신의 실속을 엄청 챙겨 땡기는 그야말로 배신자, 간첩, 욕심쟁이 관료입니다. 이는 관상에서 눈꼬리, 그리고 입꼬리,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중, 관상을 모르더라도 그의 삶이 지난 이력은 그가 보여준 결과들이 이렇게 국가에게 큰 해가 되는 썩은 관료라는 것으로 부정적인 인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즉 한덕수는 현대판 이완용입니다. 음흉하다 할지라도 공과사를 잘 가리면서 공직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면 상관없는데 한덕수는 그 음흉한 속에서 모든 것을 상대편이 되어 간첩활동식으로 서서히 국가를 망가뜨리는 그런 매우 나쁜 부정적인 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입꼬리가 결정적인 관상의 부위이고 그 입꼬리가 쳐져 있으니 그가 맡는 관직의 결과들은 전부 나라를 부정적으로 처지게끔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만드는 죽음의 그런 마이다스 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참에 있어서 눈꼬리, 입꼬리, 흐지부지한 인중 등등 모두가 다 음상으로 아래로 부정적으로 처진 이 늙은 70대 중반인 자가 관료직을 맡아 책임을 지는 것도 문제였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국가를 망하게끔 하는 제2의 윤석열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진짜 윤석열급보다도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사법, 입법, 행정의 시스템의 그 썩은 구름이 전 세계로 진동할 것입니다. 한덕수는 그런 자이기에 윤석열이 싸질러 놓은 악재에 더욱더 큰 악재를 더욱더 불러일으키고 생산해 매국을 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김태효처럼 입꼬리가 지나치게 아래로 처진 관료들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손흥민과 같은 사람들, 입꼬리가 위로 상승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백종원 씨가 그 백종원 씨를 통해서 그 지금 저 인생이 바뀐 연돈 그 돈가스 사장님, 그분도 입꼬리가 위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입꼬리가 위로 상승된 사람들은 하늘에 천복을 받은 사람들, 진짜 우연히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도와주는 그런 귀한 인연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거나 또는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사람이 맡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결실의 보람과 증명의 그 증명자로서 큰 존경과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입꼬리가 상승된 사람들, 입모양이 이쁘고 위아래의 입술이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꼬리가 상승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자, 이로써 한덕수의 관상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덕수의 대선 출마 선언 잘 보셨을 것이다 예상하는데, 때마침 제가 이것을 한덕수 관상을 준비하고 영상을 찍는 요 타이밍 때에 이 타이밍 바로 전에 한덕수가 그 대선 출마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보수를 결합하고 떨어진 신뢰의 국힘을 재건하겠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도 잘 파악하셔서 절대로 매국노를 뽑지 않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수성가와 청렴한 그 행정 처리의 달인, 천재적인 이런 사람을, 진짜 개천에서 용이 난 이런 사람을, 이런 귀한 인재를 뽑아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